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강수 씨는 샤워를 하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미 몸이 피곤해서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영수가 오늘 운동 정말 잘했어. 기분 좋지? 우리 침실로 갈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또 그런 걸 원하고 있다는 걸요.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올해 62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동안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좀 높고 혈당도 경계선이네요. 운동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벌써 이런 소리를 듣다니. 그때까지는 운동이라고 해봐야 동네 뒷산 산책이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날씨 좋을 때만 가끔씩.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고 혼자서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헬스장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중년층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라이프 피트니스라는 헬스장에 가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안심이 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등록하러 왔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니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회원 등록을 하고 운동복과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거울 앞에서 운동복을 입어보니 어색하긴 했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날 헬스장에 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온갖 기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다들 능숙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저만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러닝머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나 보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돌아보니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데 몸매가 정말 좋은 거예요. 어깨도 넓고 팔뚝도 두툼하고 마치 20대 청년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 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황하며 대답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저는 박강수라고 합니다. 여기 다닌 지 5년 됐거든요. 박강수 씨는 정말 친절하게 러닝머신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속도 조절하는 법, 안전하게 내리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천천히 걷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아주 좋아요.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점 늘려가면 돼요. 30분 정도 걷고 나니까 숨이 좀 차더라고요. 그때 강수 씨가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일도 오시면 다른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첫날 운동이 끝났는데 집에 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고 친절한 사람을 만난 것도 좋았고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헬스장에 갔더니 강수 씨가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근육통은 없으셨어요?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근육통은 괜찮은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도 좀 빼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자 강수 씨가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근력 운동 알려드릴게요. 강수 씨는 정말 성의껏 알려주셨어요. 스트레칭 하나하나 자세를 잡아주시고 어느 근육에 좋은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벼운 덤벨 운동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자세가 틀리면 뒤에서 손으로 잡아서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팔은 이렇게 올리시고 등은 곧게 펴세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강수 씨가 계속 칭찬해 주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아주 잘하세요. 금방 늘 것 같은데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도 전보다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강수 씨와도 많이 친해졌고요. 운동이 끝나면 헬스장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강수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64살이었는데 부인과는 5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서 독립했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공통점도 있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나 봐요. 강수 씨는 젊었을 때 건설 일을 하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연금으로 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몸이 망가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운동이 제 삶의 전부예요. 이게 없으면 뭘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강수 씨의 열정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수 씨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남자를 만난 거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강수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집 알고 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남자분과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강수 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요. 강수 씨는 말도 재미있게 하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식당에서 나오면서 강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저 혹시 좀 이상한 질문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저랑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강수 씨가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게 처음이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6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강수 씨에게 연락했어요. 강수 씨,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강수 씨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운동할 때도 더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아서 주문해 주시고요.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곳도 가고 정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어요.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영수가, 너 요즘 완전 젊어졌다. 새로 사랑하나?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운동해서 건강해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거울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운동을 가르쳐 주실 때 자세 교정을 해 주시는 건 당연한데 가끔 손이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등 근육을 풀어준다면서 허리 아래쪽까지 만지시거나 다리 스트레칭을 도와준다면서 너무 안쪽까지 손이 오거나 처음에는 실수려니 했어요. 운동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민망해지더라고요. 특히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강수 씨가 제 엉덩이 근처를 만지면서 여기 근육이 긴장되어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수 씨, 여기 사람 많은데. 아, 미안해요. 습관적으로 그랬네요. 운동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운동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잠자리 문제였어요. 저희가 사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강수 씨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많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강수 씨가 원하시는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는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강수 씨가 운동하고 나서 꼭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요구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운동하고 나니까 기분 좋다.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까? 강수 씨 말에는 항상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연인 사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나이에 그런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운동하고 나서는 이미 피곤한데 거기에 또 그런 일까지 하면 정말 녹초가 되는 거예요. 강수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다음에. 에이, 뭐가 피곤해?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흔한가? 건강한 거 아니야? 강수 씨는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거절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매번 맞춰드리기에는 제 체력이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강수 씨가 가끔 더 이상한 것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자고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여러 번을 원하시거나. 영수가 우리 좀 더 다양하게 해볼까?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 나이에 그런 걸 배워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거든요. 강수 씨, 저는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요. 에이, 그러면 재미없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관계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목요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는데 강수 씨가 제게 새로운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오늘은 힙업 운동 해볼까? 요즘 인기 많은 운동이야. 힙업 운동이라니 엉덩이 근육 운동인가 보다 했어요. 강수 씨가 자세를 알려주시는데 정말 민망한 자세더라고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차올리는 운동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자세 교정해 드릴게요. 강수 씨가 제 뒤에 서서 자세를 잡아주시는데 갑자기 제 엉덩이를 두 손으로 꽉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 근육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느껴져요? 정말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마침 다른 회원분이 지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정말 땅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강수 씨, 잠깐만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미안. 운동할 때는 이게 중요해서요.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정확한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날 운동을 제대로 마저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밤 강수 씨가 또 제게 오라고 하셨어요. 운동하고 나서 기분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강수 씨,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까 운동할 때 기분 나빴어? 그런 게 아니라 좀 피곤해서요. 영수가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니까. 건강할 때 해야지. 강수 씨는 자꾸 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게 당연하다, 건강한 증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그날도 강수 씨 집에 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전혀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 일 이후로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돌려서 물어봤죠. 순이야, 우리 나이에 연애하면 그런 것도 자주 해야 하나? 뭔 소리야? 그런 고민을 하다니 배부른 소리 하네. 순이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수가, 너 정말 부러워. 나는 남편이랑 10년 넘게 그런 거 안 하는데 너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랑 그런 고민을 하다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 힘들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좋은 거지.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남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다른 친구 미자에게도 물어봤어요. 미자야,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너무 자주 그런 걸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걸 자주 원한다고. 세상에, 그 남자 정말 건강하네. 요즘 남자들 나이 들면 그런 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나는 좀 부담스러워서.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부담스러워할 나이가 어디 있어?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부러워하기만 하고 제가 배부른 소리 한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강수 씨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수 씨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상대로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운동하고 나서 강수 씨가 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피곤해서 거절했거든요. 강수 씨,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에이, 뭐가 그렇게 피곤해? 나는 괜찮은데. 강수 씨는 괜찮으셔도 저는 힘들어요. 영수가,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뭐하러 사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사귀는 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이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그날은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강수 씨는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하시고 저는 강수 씨가 저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수가, 나는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좋아한다면 제 기분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강수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강수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헬스장도 가지 않았고요. 집에서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 강수 씨를 만났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인이 되고 나서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특히 그런 관계에서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도 강수 씨는 자신의 욕구만 앞세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강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가 왜 연락도 안 하고 헬스장도 안 와?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뭘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결국 카페에서 만났는데 강수 씨는 여전히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는데. 강수 씨, 좋아한다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수 씨는 항상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를 배려 안 했어? 운동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거도 사주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게 배려가 아니에요. 제가 싫다고 할 때는 정말 싫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수 씨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 그 얘기구나. 영수가 우리 나이에는 그런 것도 건강의 표시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또 나이 얘기였어요. 강수 씨는 계속 나이를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강수 씨,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강수 씨만큼 그런 걸 자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참고 살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실망했어요. 강수 씨에게는 타협이나 배려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강수 씨, 저희 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걸로 헤어지자는 거야? 그런 걸로가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강수 씨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를 너무 예민하다고 하시고 나이 들어서 까탈스러워졌다고 하시고요. 그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 관계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데 일방적인 요구만 있고 배려는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강수 씨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인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육체적인 관계에서는 제 의견이나 기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강수 씨는 항상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헬스장에서의 그런 과한 스킨십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강수 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더 생각해보니 강수 씨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60대가 넘어서 연애를 한다는 건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삶의 경험도 많고 각자 고집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강수 씨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셨어요. 며칠 더 고민한 후에 결심을 했어요. 강수 씨에게 정말로 이별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다시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강수 씨, 저희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헤어져요. 영수가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강수 씨는 강수 씨대로 원하는 게 있고 저는 저대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맞춰가면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이미 몇 달째 이런 식인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강수 씨는 계속 만류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저에게도 강수 씨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수가, 나는 정말 너를 좋아해. 다른 여자는 생각도 없어. 저도 강수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좋아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결국 그날로 저희는 헤어졌어요. 강수 씨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설득할 마음도 없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헬스장에 가기가 어려웠어요. 강수 씨를 마주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냥 그곳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운동은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대를 바꿔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강수 씨가 주로 오후에 운동하셨으니까 저는 아침 일찍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운동하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혼자 운동하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서 편했어요. 강수 씨와 함께 할 때는 항상 그분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몸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몇 주 후에 우연히 강수 씨를 마주쳤어요. 제가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강수 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영수가.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지만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강수 씨도 저도 서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가끔 마주쳐도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어색하지도 않았고 아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헤어졌다고 말했을 때 모두 아쉬워했어요. 영수가, 그 좋은 남자를 왜 놔줬어? 미쳤나? 아깝다 정말. 그런 남자 또 어디서 만나려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좋은 남자의 기준이 단순히 몸이 좋고 나이에 비해 정력이 좋다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함께 지내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혼자 운동하면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 페이스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몸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굳이 무리해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와 진정으로 맞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요즘 헬스장에서 새로 사귄 언니들이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인데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함께 운동하고 나서 차도 마시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가고요. 이런 건전한 관계가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진 경우들이요. 영숙 씨, 그런 거 당연해요. 우리 나이에는 각자 고집도 있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잖아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한 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60대가 넘어서 연애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서로 이미 형성된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수 씨와의 관계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의견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강수 씨가 원하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그런 걸 해드리는 게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그런 일은 서로가 원할 때 서로의 기분을 맞춰가며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그런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강요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체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60대가 넘으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배려해주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 앞세운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강수 씨는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헤어지고 나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 들어서의 연애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성숙하고 더 배려심 있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수 씨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셨어요. 물론 저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강수 씨에게 제 의견을 분명히 말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연애 초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율해 나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강수 씨가 그런 조율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셨고, 제가 다른 의견을 내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거니까요. 지금은 정말 홀가분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운동도 제 페이스대로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가 원할 때만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커요. 강수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또 그런 요구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 요구라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저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혼자서도 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요. 예전에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능력만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의 의견도 중요해요. 특히 그런 육체적인 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요. 서로의 기분과 상황을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배부른 소리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맞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나이가 들어서의 연애는 젊었을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강수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나 함께 운동하던 즐거운 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런 좋은 기억들은 간직하되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지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60대가 넘어서도 아직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 긴 시간을 불행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